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말 정부가 이제 8.4 공급 대책까지 해서 이제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놨는데요. 사실 이 공급 대책이 정말 뜨거운 감자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 조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큰둥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과연 이것이 실제 공급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들, 그렇죠, 지금 이제 놀고 있는 땅들이니까 이것은 민간 참여 기대할 것 없이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또 과천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주민들 반발이 또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민원 때문에 사실 좀 오래나 내년까지도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또 신혼희망타운처럼 정말 희망에서 그치는 거 아니냐, 지금 또 이런 걱정들이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안개 속이다. 자, 그러니까 이 안개 속에서 부동산 시장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런 부분들 오늘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안개 속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8.4 공급 대책이 이제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이제 실현 가능할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것에 따라서 아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지금 7.10 대책도 나오고 8.4 공급이 대책이 나온 이 마당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나 이제 수도권 쪽,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이런 수도권 쪽의 부동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일단은 매도자 우위 시장은 그대로 지금 좀 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수요가 좀 꾸준한 이제 역세권들, 그렇죠, 꼭 대책이나 아니면 공급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역세권, 특히나 수도권 안에서 역세권들은 계속 강세를 보여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중저가 쪽 중심,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노원 같은 경우나, 그렇죠, 도봉이 이제 지난주 같으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올랐었는데, 이런 도봉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도강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아래쪽에서는 지금 관악 쪽이 이번 주는 좀 많이 올랐는데 관악, 그래서 금관구, 금천, 관악구로 요런 쪽들의 중저가 중심이 매도자 우위를 이제 계속 좀 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주간 상승률 대비해서 보자면은 한 0.02% 정도, 그러니까 소폭 지금 상승폭 자체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상승세 자체는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0.09%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일반 아파트가 훨씬 더 강세입니다. 그렇죠? 0.1%가 상승을 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0.02%, 그래서 일반 아파트보다는 지금 재건축에 대한 좀 캐치원들, 그러니까 많은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조금 보합 쪽에, 그럼 우리가 강보합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쪽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경기하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전주 대비해서 한 0.05% 정도 지금 올랐는데, 지금 경기하고 지금 인천 쪽 중에서는 지금 많이 지금 이번 주에 올라간 곳이 바로 이제 남양주 쪽하고 그다음에 하남 쪽이 되겠는데, 지금 남양주 같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왕숙지구 쪽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GTX 비노선하고, 그렇죠, 지금 9호선 지금 연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남 쪽이 이번 주에 또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8일 날, 그러니까 8월 8일 날 지금 이제 5호선이 드디어 하남까지 연장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남 쪽 같은 경우에는 교산지구나 이런 쪽에 송파 쪽에 도심철도 연결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지금 5호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로 좀 크게 작용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산 쪽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좀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GTX A 노선 이제 개통들이 가까우면서 이런 쪽들에 지금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뭐 평촌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뭐 분당 판교 이런 쪽들도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자 어쨌든 간에 지금 617 부동산 대책 나오고 710 부동산 대책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84 공급 대책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지금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 많은 강세들을 보이고 특히나 뭐 아직까지 좀 6억 이하 시장이라든지 9억 이하가 남아있는 이런 쪽들이 좀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84 공급 대책 정말 말도 많고 지금 나오고 나서 탈도 많은 그러면서 많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그렇다라면 지금 민간 쪽에서 지금 뭐 진행하려고 했던 공공 재건축이라든지 또 재개발 쪽,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 뭐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정부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합이라는 민간이 하겠다 해야지 이제 되는 거다 보니까 공공 재건축 쪽은 지금 조금 시큰둥한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공공 재개발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반응을 좀 보이는 곳들이 있어 이쪽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그 재건축 쪽에 대해서 추가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추가 완화책은 더 이상 없다. 지금 요 상태 안에서 지금 조합들의 어떤 그 관심을 좀 이끌어 보겠다. 이제 요런 쪽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간 참여 쪽 빼고 지금 공공이 이미 갖고 있는 곳들 준비되는 곳부터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공공부지 지금 뭐 가장 뭐 과천 지금 청사 지금 그렇지만 뭐 과천 쪽에서도 지금 한 4,000세대 정도 되죠. 이쪽에 대해서 지금 과천 청사에 왜 또 다 이렇게 아파트만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또 주민들 반발이 좀 굉장히 많은 쪽 같고 지금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또 노원 쪽에서 좀 반발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자,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그쪽에 좀 더 공급을 많이 한다고 이제 하면서 오히려 용산 쪽 주민들이 오히려 지금 처음엔 좀 약간 그렇죠. 뭐 환영하는 쪽, 뭐 반대하는 쪽, 최근에는 좀 반대하는 쪽 목소리가 좀 그래서 국제 업무단지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 지방조달청 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또 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많은 관심들을 지금 받고 있는 쪽들인데 그것이 지금 공공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민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정부 갖고 있는 속도감들이 어떻게 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공공부지 청년하고 신혼부부들 쪽에서 장기임대 쪽에 한 50% 정도 그렇죠. 또 지분 적립형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 84 대책에서 이제 처음 이제 나온 개념이죠. 만약에 뭐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최초에는 약 한 20에서 25% 정도의 내 이제 자금만 갖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한 5억이다 그러면 20%라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한 1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기 부담금이 좀 없는 좀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20년에서 30년 정도 계속 뭐 4년마다 이렇게 나누어 갚으면서 나의 지분을 계속 적립하는 그렇죠. 말 그대로 지분을 계속 뭐 20% 그 다음번에는 또 한 20%에서 40% 뭐 60%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거의 한 80% 100%까지 이렇게 채우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분 적립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경기도 쪽에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분양 쪽도 안 된다. 이쪽은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다 공공임대 쪽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 쪽에서 좀 호흡이 좀 맞을까?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년 신혼부부하고 이쪽에서 장기임대 지분형 반반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방향은 좀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에 100% 추첨제다.
어떤 분들이 아니 이거 다금 추첨으로 하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분양을 할 때 지금 특별 쪽이 이제 그 신혼부부 쪽에 약 한 40%를 지금 배정을 하겠다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쪽에 약 한 30% 이 정도 이제 분양을 해서 특별 공급으로 약 한 70%를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쪽에 약 한 이제 30% 정도를 해서 특히나 일반 안에서도 한 20% 정도는 이제 무주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었던 분이나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조금 거의 없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왜 100% 이게 추첨제냐 가점제가 아니라 자, 이것은 이 안에서 특별 공급 안에서 그렇죠. 들어오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하면 신혼부부 안에서도 자녀가 뭐 2명, 3명 있는 분들이 가점이 높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뭐 생애 최초라든지 만약에 신혼부부들이라든지 하면 뭐 자녀 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100% 추첨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좀 가점이 낮은 그런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많은 공공부지 안에 더더구나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라든지 지금 서울 의료원 부지라든지 그렇죠. 또 뭐 그 외교관 부지 또 그다음에 그 조달청 부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용산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서초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동 같은 정말 알짜배기 땅들 뭐 과천청사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요. 이런 알짜배기 땅들에 다들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청약통장 나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부어왔는데 그렇죠. 4050 세대는 그 뭐냐. 자, 2030 쪽에 좀 많은 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4050 세대들이 나는 수십 년 동안 부어왔는데 그럼 우린 뭐냐? 자, 이렇게 좀 발끈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 대책 안에서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급이 될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물량을 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저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공급 대책 글쎄 특히나 지금 서울 뭐 강남권 안에서 그런 유휴부지 조금 뭐 한 몇 세대 정도 빼고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중심권 안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대부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자, 이것이 공급이 되겠냐? 처음에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는 다들 좀 관망을 했다라면 이것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으로 좀 흘러가면서 자, 글쎄 그렇다라면 차라리 지금 사자 살 수 있을 때 그래서 신고가를 좀 찍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0% 지금 대출 뭐 최고 50%까지 되죠. 그래서 6억 이하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고가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대출 금지를 하고 있는 15억 지금 초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자, 일단 뭐 상계주공 지금 3단지 같은 경우에도 60제곱미터가 올 1월 달에 한 6억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7억까지 갔죠. 자, 여기에다가 염창동에 있는 이게 지금 예성그린 캐슬이라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5억 7천 84제곱미터가 5억 9,700인데 1억 2,700이 지금 뭐 한 1년 사이 이만큼 지금 올라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뭐 가장 또 그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바로 반포에 있는 아코르 리버파크죠. 이게 작년 이제 10월에 34억, 그러니까 평당 1억이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35억 7천에 13억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그렇죠. 지금 뭐 35억 7천이 가면서 무려 또 다시 1억 7천만 원을 갱신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광진구와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제곱미터당 평당 지금 4천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사실 4천만 원 넘었던 게 뭐 강남 3구하고 한 용산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광진구가 한 4,017만 원, 작년만 해도 한 3,200 정도 됐었거든요, 평당. 자, 그래서 한 22% 정도가 올랐고, 성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천만 원대니까 지금 한 19%가 올랐어요. 여기에다 지금 마포까지, 그렇죠. 지금 마포도 거의 3,951만 원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제는 뭐 마용, 성광 전부 다 지금 강남 3구 건너편 쪽들도 대부분이 다 4천만 원에 근접하고 있거나 올랐거나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청약 광풍도 초기 분양물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2분기 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97%, 역대 최고인데요.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자, 수도권 1분기가 99.2에서 2분기에 100%까지 올라갔고요. 서울은 1분기, 2분기 모두 100%였습니다. 자, 대구도 100%, 대전도 100%, 광주도 99.4%, 부산도 92.5%까지 최근에 그 분양했던, 그렇죠. 지금 대치에 있는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168대 1이 넘어가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뭐 617 부동산 대책 나오고 710 대책 나오고 거기에다가 84 공급 대책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뭐 현재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들, 특히나 뭐 지금 대장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렇죠. 뭐 특히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34억짜리. 그러니까 2014년에 13억에 분양됐던 아파트가 불과 지금 한 5, 6년 만에 지금 34억이 가더니 최근에는 35억 지금 7천만 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거의 17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이 지금, 그렇죠. 지금 뭐 노도광, 금광구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1, 2억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지금 뭐 규제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헷갈리세요. 아니, 규제가 나와서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왜 이렇게 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걸까? 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또 세미나도 또 직접 한번 참석하시고 또 현장도 직접 나와보신다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